오랜만에 감비리역에 왔습니다. 이미 이 티켓을 발급한 상황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키오스크로 그걸 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부킹 코드를 누르면 맞다. 제가 2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파노라마 열차를 한번 꼭 타고 싶었는데 그때 어떻게 타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그제큐티브만 계속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가 파노라마 열차를 예약을 했어요. 지금 시각이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 21분입니다. 제가 탈 열차가 6시 35분에 출발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1시간 전까지 여기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이제 파노라마 열차가 예를 들자면 동해 산타 열차라든지 백두대간 협곡열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동해 산타 열차나 백두대간 협곡열차 같은 경우는 좀 뭐 한 8,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좀 비교적 짧은 거리,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 열차라든지 서해 금빛 열차 이런 거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한 뭐 2-3시간 정도 거리인데 이제 2만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갈 목적지가 바루치라는 도시로 갈 건데 5시간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금이 67만 5천 루피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큰 가격이라서 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파노라마 열차 한번 제대로 체험해보고 감사하게도 저한테 팬이라고 밝혀주신 우리 구독자분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를 보시면 제가 탈 열차가 1번 플랫폼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6시에 다른 열차가 1번 플랫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저 차를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야, 또 소토 분투시 눈에 띄니까 이거 또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인도네시아판 꼬리곰탕 이거는 하나 먹고 가죠. 소토 분투도 네, 소토 분투 파라스 핫? 아, 예, 핫. 근데 뜨거운 걸로 먹는 것 같아. I already order. Drink? Rich ST one please. Credit card pass? No? Only cash? 돈이 없는데? How much the soto punto? 카드가 왜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남은 돈이 10만 5천, 7천, 11만 7천? 128,000. 아, 밥이랑 소트 분두시가 이렇게 비싸네요. Not enough cash, so I think the credit card is possible, like other shops. ATM? Not account on Indonesian bank. I am a traveler. Is there any cheaper drink? Because I only have just 117,000 rupiah to cancel this rich tea and cheaper tea or water is okay. 아니 그 환전할 기회가 없었어. 저 공항은 좀 비싸더라고 쓸데없이. 아니 그리고 저 맞은편에 과자 파는 코너가 있는데 저기는 분명히 저 신용카드 결제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여기 식당도 다 되는 줄 알았어. 아니 쪽팔리게 이게 뭐야. 소토 분도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이것도 2년 만입니다. 향긋해. 꼬리가 들어간 점은 같은데 향도 완전히 다르고 또 새콤한 맛도 있어서 한국 꼬리곰탕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드셔볼만 할 거예요. 이국적이고. 고기 맛있다. 진짜 고소해. 아, 기름지고 진짜 맛있다. 이건 뭐 남길 수가 없지. 6시 넘었네. 이제 다른 차 갔을 때니까 플랫폼에 가서 한번 기다려볼게요. 차가 들어왔는데 파노라마는 저 앞에 있구나. 맨 앞이라서 거의 끝까지 가야 됩니다. Which number? Your seat? Yeah, 40. 아, 여기구나. 어우, 좌석 넓다. 제가 이제 드디어 파노라마 열차를 탔습니다. 일단 창이 엄청 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게 이제 좀 썬루프처럼 햇빛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다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판다얀 파노라믹이라는 열차인데 이게 파판다얀이 바로 쪽에 있는 산 이름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 열차랑 그다음에 파노라마 열차 같이 섞여 있는 구조라서 이제 파노라마 열차는 여기 한 칸이고 이건 제가 예전에 탔던 그 이그제큐티브인데 화장실은 여기는 예전에 제가 탔던 거랑 똑같고 여기 파노라마만의 화장실이 따로 없는가? 어쨌든 여기 시작을 하면 여기 이제 짐에다가 이름표까지 이제 붙여주네요. 이렇게
이제 여기 파노라마 열차에 대해서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독자 이제 우지가 얘기해 준 것처럼 날씨가 맑아야 된다. 어제는 제가 푸드스트레스 갔을 때 비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물론 주행 이제 달리면서 가다가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노라마 열차에 대해서 이제 구글 제미나이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제 요약된 정보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열차의 오른쪽 편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앉은 데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른 어떤 분이 이제 쓰신 내용을 보면 이제 짝수번이 있고 이렇게 홀수번이 있는데 그 짝수번호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기둥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홀수번은 앞에 이제 기둥이 있는 구조고 이제 짝수번에 앉으면 이렇게 모든 뷰를 한꺼번에 이제 볼 수 있다는 점, 요게 아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불편했던 거 한 가지가 출발 시간이 너무 늦다. 6시 35분 출발인데 그래도 출발하려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힘든데 많이 생활해 보니까 여기 어쨌든 적도 근처잖아요. 낮이 되면 햇빛이 엄청나게 강하게 할 그리고 밤에 달리면 파노라마 열차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더위를 피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침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좌석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의자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열면 뭐 이그제큐티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간이 테이블이 뿅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좌석 간격은 20년 전에 탔던 새마을호랑 마찬가지로 이거 저번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애를 먹었었는데 이렇게 요게 싹 밟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전원 코드 여기 이제 커버를 열어보면 전원을 쓸 수 있게 이제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쓰시거나 할 때 여기다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좌석 간격은 정말 넓어요.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 열차는 제가 작년에 일본 니가타 갔을 때 그거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그때는 진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앉아가니까 약간 관광열차 같은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앞쪽으로 진행 방향으로 달리는 일반 열차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또 시설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출발하면 또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죠. 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화장실이 따로 안 보여가지고 저 앞에 있는 게 혹시 저기 화장실이 있는가 제가 물어봤는데 저기 화장실이 있다고 해요. 자,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한번 갈 때 보여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방송에 갔을 때 이제 열차 진행하려고 왼쪽으로 탔었는데 오른쪽 방향은 처음 보거든요. 색다른 모습이네요. 와, 출근 행렬 장난 아니다. 처음에 이제 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스, 땡큐. 코코넛 드링크까지 일단 의도치 않게 이렇게 지금 하나씩 모으고 있게 되는데 벌써부터 달리는 맛이 있네요. 이건 뭘까? 땡큐. 물 코코넛 주스 내어서 이번에는 빵까지. 이건 과자 같은데? 이건 초코 크림빵 같고 이건 마늘빵인가? 어떤 분의 경우에는 출발하고 나서 5, 6분 만에 빵이 썩은겼다고 하셨는데 제가 탄 열차의 기준은 39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쯤 나가기보다 좀 일찍 이제 간식이 제공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사실 쇼트 굴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먹고 싶어졌어요. 마늘 아닌가? 살짝 잠들 뻔했는데 딱 타이밍 맞춰서 커피가 왔어요. 커피랑 카푸치노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카푸치노를 골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자카르타 오늘따라 4시간 자고 어제 4시간 자고 오늘 2시간 잤거든요. 3일 동안 10시간밖에 못 잤어요. 막 잠들 뻔했는데 커피가 와서 다시 살아나는 중입니다. 지금 마을 사이로 난 길로 지나가는 모양인데요. 그 열차가 가면서 기적 소리를 엄청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막 그러지 했는데 좀 놀랬던 게 지금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선로가 있으면 그냥 뭐 건너가거나 걸어가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뭐 이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뭐 계속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의자를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땡큐.
이렇게 창밖을 향해서 그냥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돌려줍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특이하네요. 네, 진작 갔다 올까 그랬다. 저는 이제 사람 좀 빠진 화장실 갔다 오면서 화장실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리를 돌려놔가지고 이제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일단 반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릴 걸로 좀 기대를 하고 반동까지 좀 참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참아야 좀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하고 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돌려주더라고요. 이야, 저 폭포. 아, 저거 클로즈업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창밖을 향해서 앉아가면서 좀 느낀 점이 일단 자리가 갑자기 이제 좁아지면서 발도 좀 불편하고 기관차에서 기적 소리를 계속 많이 내다 보니까 반동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반동 가기 전에 통합이 있었던 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진행 방향으로 앉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든지 조용히 했었는데 가로로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혼자 여행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다 이제 커플 아니면 그 가족단이 이제 이렇게 창밖을 향해서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시끌벅적 얘기도 막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뭐 저다 보다가 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냥 좀 시끌벅적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유리창이 커서 잘 볼 수 있는 장점은 좋은데 이렇게 좀 트인 경관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이렇게 막 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제 경치가 좀 트이는구나. 자, 이제 반동역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진행 방향 쪽으로 다 틀었어요. 1시간 남짓 정도는 창밖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해가 이제 머리 위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3시간 만에 반동역에 도착했습니다. 반동을 출발했으니까 저도 화장실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행 방향 앞쪽에 있는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내부가 넓고 크다.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고 잠그고 내부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치 뭐 대리석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기가 2가지 종류가 있고 세면대도 있고 되게 넓어요. 그냥 진짜 편하게 용무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흔들릴 때 빼며 화장실을 쓰실 때도 문제없이 편하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응? 나왔는데 어쩐지 조용하다는데 차가 또 멈췄네. 반동을 지나니까 좀 영상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딱 한눈에 봐도 되게 높은 산들 이렇게 보이네요. 막 구름도 걸려있고 저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 산들 뒤에 또 있어요. 산이 진짜 높은 산. 제가 가려고 하는 가루시라는 곳이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온천으로도 유명하다고 하고 아니 휴양지 같은 데인가 봐요. 한국으로 치면 뭐 수안보 온천이 뭐 충청북도 충주라든지 영상남도 합천이라든지 그런 느낌의 지역이 있는 싶어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마을에 찾아갈 기회가 거의 없는데 구독자를 만나러 간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벼가 거의 다 익었어요. 이게 9월 22일이니까 한국은 거의 추수할 때인데 여기는 추수하고 나서 더 모심더라. 커피 하나를 더 시켰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더 먹을 때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줄대요. 아까 카푸치노 맛있으니까 이번엔 라떼로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해야지. 와, 이거 이젠 진짜 좀 교회에 온 느낌이 확 나요. 산에 구름 걸린 것 봐. 저기 사람들 모내기 한다. 9월 22일에 모내기라니. 이항기로 안 하고 다 손으로 모를 심네요. 아까 열차 타고 오다가 그 아래에 보였던 마을이 여기였나봐요. 멜레스라고. 아까 표지판 보니까 해발 697m래요. 여기 써있네. 그리고 제가 갈 가루섬 해발 몇 미터인지 안 나와가지고 제가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해발 717m라고 합니다. 반동부터 해서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해발 700m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평창에 온 거네요. 뭐 정보가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이 여정에 식사가 포함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페낭까지 이제 열차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다양한 간식들은 물론이고 이제 식사가 제공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노라마 열차 같은 경우도 식사가 제공된다는 내용을 제가 봤었는데 지금 도착 한 45분 남았거든요. 음식이 제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사실 제공되더라도 뭐 도시락 하나 정도 되니까 음식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 뭐 웰컴 드링크랑 빵 쪽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을 앞두고 되게 멋진 산이 보이는데 저게 파판 다양산인가? 이제 거의 도착할 모양이에요. 철도 바로 옆에 이런 마을들도 있고 가론역입니다. 도착했어요. 이렇게 가론역에 도착하면서 파노라마 열차 체험을 마쳤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전담 직원분이 두 분 계신데 정말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특히 키 크신 분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마울 정도로 그게 좀 인상이 깊었고요. 좌석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2년 전에 열차를 많이 이용을 해보면서 이규제큐티브를 많이 탔었는데 이규제큐티브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창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해서 경치를 즐길 수 있다, 그런 장점으로 이제 파노라마인 것 같은데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카르타에서 가롯까지 그렇게 거리가 아주 먼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5시간이 넘게 걸리긴 했는데 요금이 67만 5천 루피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만 7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 치고는 이제 간식이라든지 웰컴 드링크 그리고 뭐 가벼운 뭐 이런 서비스가 주어진 것 외에 제공되는 게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년 전에 그 이그제큐티브 열차를 많이 이용을 해보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파노라마 열차의 경우에는 이제 반동에서 한 절반 정도의 승객이 내려졌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떠들더라고요. 빈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진 찍고 뭐 서서 떠들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재미삼아서 한번 타보시는 건 괜찮은데 한 2-3시간 정도 거리 뭐 짧게 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풍경을 보는 건 정말 예뻤지만 생각보다 나무나 언덕에 많이 가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아주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게 제 솔직한 오늘 파노라마 열차에 대한 체험평이고 제가 보여드리는 걸 바탕으로 제 경험에 의한 거임을 말씀을 드리고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론역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구독자를 만나러 갈 타임이네요. 바로 다음 편으로 바로 이어져요.